지역이 강해야 대한민국이 강해집니다. 혁신과 도전,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방의 리더들, 그들의 고민과 비전을 듣는 시간, 여기는 헬로 리더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헬로 리더스 어워드에서 문화혁신 리더로 선정된 경북 문경시 신현국 시장님과 함께할 텐데요. 문경시는 사과의 도시, 스포츠 도시로 유명한데 요즘은 즐겁게 일하는 도시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수출부터 세계 군인체육대회 유치, 그리고 업무 중에 화내면 벌금을 낸다는 유쾌한 조직 문화도 만들고 있죠. 사람이 머물고 싶은 도시 문경의 매력에 대해 신현국 문경시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헬로 리더스 어워드 수상하시게 되니까 축하드립니다. 상을 주셔서 기쁘기는 합니다만은 네. 제가 특별하게 한 일도 없는데 이런 큰 상을 주셔서 부담도 되고 네. 또 어떻게 보면 편하게 얘기하면 좀 쑥스럽기도 합니다. 다만 더 일을 열심히 하라. 더욱더 시민을 위하고 문경 발전을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수상에 대한 소감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문경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하나하나씩 질문도 좀 드리고 네네. 문경이 돌아가는 그런 분위기도 한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문경 오미자 루마니아에 수출되면서 네네. 또 K푸드의 대표 주자로도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네. 문경 오미자의 매력 또 앞으로의 글로벌 전략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이 문경 오미자 역사는 한 30년 됩니다. 옛날에 담배 농사를 짓는 농가에서 담배 농사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드니까 선택을 한 것이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원래 야산에서 자라는 식물인데 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순화를 시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미자라는 것이 동의보감에도 나오고 또 효능이라는 게 대단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효능까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문경 오미자는 문경의 그 여러 가지 깨끗한 산과 환경에서 자라나서 여러 가지 친환경이고 기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네. 전국 생산량의 약 40%를 문경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오미자 축제도 하고 있고 많은 그 호감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루마니아 수출을 계기로 해서 오미자가 또 한 번의 도약의 계기가 되고 저희들은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오미자가 특효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막연하게 보았고 코로나 걸리신 분이 오미자 차를 마셨을 때 훨씬 더 회복 기간이 빠른 이런 것도 겪었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은 그런 오미자가 재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경 찻사발 축제도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준비를 좀 잘 돼가고 있습니까? 예, 우리가 찻사발 축제는 문경이 이제 또 도자기로 유명합니다. 약 300년의 역사를 갖는데 이 문경 도자기는 다른 지역하고 다르게 아직도 전통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네. 옛날에 전통 망댕이 가마라고 아십니까? 망댕이 가마에다가 또 이게 소나무 숯을 구워서 이 도자기를 빚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이 좀 비싼 것이 흠입니다. 그런데 이번 그 5월 3일부터 5월 11일까지 9일간 문경 세제 도립공원 일원에서 개최가 됩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는 이제 또 도자기가 비싼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격도 많이 낮추었고 또 문경 도자기의 새로운 생활 도자기까지도 진출하는 이런 면에서 다양한 볼거리 또 즐길거리 먹거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가지고 도자기도 사고 문경 세제의 봄 경치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이제 오미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네네. 사과하면 또 문경 사과를 떠올리게 되고 네네. 문경 사과하면 그 중에서도 가몽 사과를 떠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우리 가몽 사과, 문경의 가몽 사과가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그런 좀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문경은 약 그 20년 전에 이제 가몽사과 우리 네. 농촌진흥청에서 국산 품종으로 개발한 품종이 그동안 이제 정착을 못하는 단계에서 문경에서 나름 그 여러 가지 재배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문경 사과로 정착을 해서 가몽 사과는 70% 80%가 문경에서 생산됩니다. 가몽 사과는 당도가 거의 18브릭스 이상으로 나와서 상당히 다네요. 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과 중에 사과, 왕중왕 사과 또는 뭐 에르메스 사과 중에 에르메스다 이런 말을 붙일 만큼 사과 중에 사과라는 것을 알리고 있고 네. 지난해는 이제 축제장에서도 높은 가격으로 판매를 했고요. 특히 또 최상급
이 가뭄 사과를 백화점에서 5kg짜리 30만 원에 출시를 했는데 3일 만에 다 팔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이 소비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가뭄 사과를 더욱더 발전시켜서 문경의 대표 농산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경의 좀 관광 인프라 쪽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주훌산 케이블카와 또 하늘길 조성 소식 예, 들으신 예. 분들 상당히 좀 많습니다. 특히 네네. 주훌산 케이블카를 세계 3대 명품 케이블카로 네네네. 만들겠다라고 네. 하셨는데 네. 그만큼 문경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이나 이런 것들과 비교해 봤을 때 다른 지역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문경이 국토의 중심이고 또 백두대간의 중심으로 특히 산이 아름답습니다. 네. 이 산이 아름다운 산을 이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고 또 이 문경이 이제 폐광 이후에 관광 산업에 역점을 두고 있는데 과연 관광 산업의 핵심이 뭐냐를 고민하다가 문경의 대표산인 주월산에다가 케이블카를 올리는 것이다를 계획을 했습니다. 네. 저는 10년 전에도 이 계획을 했는데 그때는 뜻을 이루지 못했고요. 그래서 케이블카를 주월산에 놓는데 저는 장가계라든가 스위스 융프라우를 가보고 느낀 것이 그렇습니다. 케이블카는 많이 설치하지만은 성공한 케이블카와 실패한 케이블카의 그 포인트는 바로 정상 부위에서 어떤 스토리를 만드느냐 문제였습니다. 그 케이블카 타고 정상 부위에 가서 고만고만한 케이블카는 다 이렇게 성공치 못했습니다. 네. 다만 뭔가 다른 스토리를 만든 곳은 성공했습니다. 중국의 장각의 케이블카는 결국 잔도라든가 여러 가지의 하늘길을 만든 것이 차별화됐습니다. 바로 저는 그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문경 주월산에 관봉에서 주봉까지의 2,003km 구간을 하늘길로 만들어서 중국의 장가계처럼 잔도도 넣고 출렁다리를 만들어서 봄, 여름, 가을 사계절에 변화되는 주월산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국내 관광객뿐이 아니라 많은 세계 관광객들에게 이목을 집중하고 저는 여러 군데 케이블카를 봤지만은 감히 세계 넘버원 케이블카 지금까지의 역사상 넘버원 앞으로 뭐 더 나은 케이블카가 나올지는 모르지만은 적어도 그래서 조금 양보해서 3대 탑3 안에 들어가는 케이블카를 만들겠다는 목표에 추진하고 있고 이달에 이제 본격적인 공사가 들어가서 2년 뒤에면은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것은 분명히 문경의 랜드마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양보해서 3대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최고를 만들겠다는 예, 그렇습니다. 부분 네,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도 좀 상당히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문경시가 최초일 것 같습니다. 공무원분들이 업무 중에 화를 내면 벌금을 낸다라는 네네. 얘기가 있어서 네네. 저도 처음에 이야기를 듣고 상당히 놀랐었는데요. 이 시청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좀 많이 근무하는 분위기 자체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번에 다시 이제 3년 차를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요 과제에 대해서 TF 과제를 한 30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중간중간에 이제 과제가 잘 되고 있는 날 점검하는데 이제 3년 차에 접어들고 보니까 과제들이 잘 진행됩니다. 다만 이제 분위기는 큰 고비는 다 넘겼는데 분위기만 잘해서 즐거운 분위기에 일할 수 있으면 모든 과제가 다 진행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즐거운 분위기를 가끔 이렇게 깨뜨리는 것 중에 하나가 간부 공무원들이 급하게 일하다 보니까 화를 냅니다. 네. 뭐 그것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급하게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대표적인 인물이 저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화를 내지 말고 격려만 하자. 그래서 아예 그 금년도 문경시정의 캐치프레이즈를 즐겁게 일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회의실에 뒤편에 즐겁게 일하자고 써붙이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행동 요령으로 네. 간부 공무원들이 A급 화를 내면 벌금 5만 원, B급 화를 내면 벌금 10,000원을 징수하는데 그 판단은 그 실과소의 서무 담당이 한다. 그런데 이제 비서실에 저강용은 비서실에 이제 우리 여직원이 이제 그걸 하기로 했는데 네. 벌금이라 할까 뭐 벌가금이라 할까 뭐
그런 버럭금이라고 할까 이것을 제일 먼저 낸 것이 저였고 아직까지 저는 이제 한 번인데 또 더 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정책 얘기를 하면 좀 딱딱해질 수 있으니까요. 네네네네. 조금 쉬어가는 의미에서 OX에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잠깐 얘기했던 문경 감홍 사과 네네. 솔직히 전국에서 최고라고 생각한다. 네네. OX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십니까? O입니다. 그 경쟁력은 어떤 부분에 있다고 보십니까? 경쟁력은 당연히 이제 당도가 높고 맛이 완전히 최고다. 음, 그래서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감홍사과다. 저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이 부분도 좀 답변이 나오긴 했는데 케이블카가 완공되면은 주훌산이 스위스 부럽지 않을 것이다. 아, 당연히 O입니다. 당연히 오라고 예,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옵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스위스 쪽에서 얼마나 더 또 발전을 시킬지 모르지만 저희는 그것을 보고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준공되는 순간은 저희가 앞선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화내면 벌금제. 내가 만약 국장이나 과장이었으면 벌금을 제일 많이 냈을 것 같다. 사실 이 부분은 답변을 이미 하실 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마 치과 국장을 했으면 더 화를 많이 냈을 겁니다. 제가 기관장을 하니까 네. 또 많이 이렇게 자제를 해서 조금 덜 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벌금이 메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만큼 예. 조직 문화를 바꾸자는 예, 거니까. 스스로를 자꾸 생각을 하게 되고 내 스스로 조금 템포를 낮추자 이런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조직 문화까지도 신경 쓰시는 시장님의 모습을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죠. 전국 규모 또 세계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문경에서 네네. 줄줄이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문경이 이렇게 스포츠 도시로 자리 잡게 된 그런 저력이랄까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국군체육부대가 이제 그 문경으로 옮겨오면서 결국은 국군체육부대를 중심으로 문경이 스포츠 도시로 거듭나자고 했고요. 그 결과 이제 특히 소프트 테니스 분야에서는 아시아 선수권 대회, 세계 선수권 대회를 두 번째 개최를 하는 도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2015년 세계 군인 체육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시장을 할 때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브뤼셀에 있는 시점 세계 군인 체육 연맹에 방문을 해서 사무총장과의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문경의 인구가 얼마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인구가 8만 80,000라고 얘기하니까 이분이 왓입니다.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동안 개최했던 도시가 이태리 로마라든가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든가 인구 500만 1000만 도시에서 개최했는데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개최하겠다고 하니까 본인이 납득이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으로 왔고 그 시설을 이용해서 인근 도시와 합계해서 개최하겠다고 해서 결국은 몇 번 방문해서 유치에 성공했고 또 성공적으로 치루었습니다. 네. 저는 그때 그 대회 성공을 기점으로 이제 2031년 대회 유치에 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도 안 되는 도시에서 세계적인 국제 대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역사를 꼭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문경시가 또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그런 기틀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중부 내륙선이 개통되면서 네네. 문경에 대한 접근성이 상당히 향상이 됐습니다. 예, 또 역세권 개발 계획도 이제 차츰 또 추진이 될 텐데 네네. 우리 문경 시민들은 이런 문경의 변화 어떤 점을 좀 기대할 수 있을까요? 판교 문경이 약 1시간 30분 걸립니다. 이것이 앞으로 또 급행이 생기면은 시간은 더 단축되고요. 그리고 이제 문경역 앞에 역세권 10만 평을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만 평 역세권 개발이 문경의 제2의 역사를 만들어내느냐 못 만들어내느냐. 다만 이 10만 평 역세권을 어떻게 개발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뭐 이렇게 그 상업지역, 뭐 주거지역 이렇게 개발하면은 구상권의 상가들이 이렇게 희석하는 효과밖에 없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 지역을 어떻게 새로운 신도시로 만드느냐 그 과정에서 문경대 숭실대 통합과 함께 글로벌 캠퍼스에 대한 후보지로 거론이 되고 있고요. 또 뭐 그다음에 이제 판교에 있는 테크노 그런 단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수도권하고 가깝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로지
저희들의 몫이고 뭐랄까 역세권을 어떤 도시로 만드느냐 그것은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의 변화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텐데 특히나 그 문경 시멘트 공장이 이제 첨단 영상 제작소로 네네네, 또 네네. 바뀌지 않습니까? 네네네. 이런 부분도 지역에 많은 좀 변화를 가져올 것 같아요. 네, 저는 북경에 최근에 지난 연말에도 가서 798 거리라는 것을 보고 많이 감동을 느꼈습니다. 옛날에 무기를 생산하는 지역이었고 혐오 시설이 있는 곳인데 그 약 50만 평이 새로운 그 관광지 문화 단지로 만들어져서 북경의 그 뭐랄까 주요한 명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네. 1957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공장이 3개가 건립됩니다. 인천제철과 충주비료, 문경시멘트입니다. 그러나 현존이 보존된 것은 오로지 문경시멘트 공장입니다.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처음에 철거를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그 어마어마한 시설을 철거한 이 쓰레기 처리 비용만 해도 거의 뭐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것을 북경의 798 거리를 보고 저는 그것이 보물단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리모델링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그 문화도시 예를 들면 강릉에 가면 테라로사라고 커피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네네. 커피 단지 또는 뭐 문화단지 또는 헐리우드 같은 영상 촬영 단지 이렇게 한 6만 평이 개발된다면 문경의 관광에 새로운 르네상스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리니 습지를 품고 네네. 있는 우리 문경이 이제 네네. 람사르 습지에도 인증을 받았습니다. 네네네. 이 생태 도시로서의 문경 앞으로 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도. 내륙 지역의 돌리네라는 이제 스키암 지형인데요. 이것이 이제 물이 고이는 특이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높은 가치를 갖는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람사르에서 인정하고 람사르 도시 지정까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질 공원으로서는 국내 지질공원 이제 인정 절차를 밟고 있고 이 지질공원에 대한 최종적인 국제는 유네스코 이제 인정입니다. 네. 그래서 람사르와 유네스코까지 인정받는다면은 생태학적으로 지질학적으로 완벽하게 국제적인 인정까지 받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이제 오미자요의 유럽 수출 또 군인체육대회 유치 추진 사실 문경의 시야가 이제 국내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네네. 세계로 계속 뻗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네. 문경이 그리는 또 시장님께서 그리는 문경의 큰 그림 어떻게 좀 구상하고 계실까요? 저는 이제 처음에 이제 인구 소멸, 인구 감소 때문에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인구만을 생각했을 때 문경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7만을 지키면 8만으로 늘려야 되고 8만을 또 올리면 9만, 10만. 그러나 문경은 인구가 많이 늘어날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기껏해봐야 15만 뭐 정도 도시인데 그래서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과연 인구가 전부냐? 그렇다면은 인도, 중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냐? 또는 그러면 서울 시민이 가장 행복하냐? 인구 7만 남짓 때는 과천이 가장 행복한 도시 중에 하나지 않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문경이 갖는 잠재력을 극대화하자. 문경이 농업에서도 가몽사가 오미자로서의 소득이 극대화하고 관광지로서도 장가계를 능가하는 케이블카를 만들고 또 798 거리를 능가하는 우리 이제 쌍용 단지를 만들고 한다면은 문경 시민들이 소득이 높고 또 행복을 느끼는 도시가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해지고, 네, 그래서 인구 15만 남짓 때는 세계에서 또는 국내에서 가장 살기 좋은 행복한 도시 만드는 것이 저희들의 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꿈을 열심히 또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문경 시민들께 짧게 또 마무리 말씀해 주신다면요. 예, 시민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에서 분야에서도 우리 열심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또 일부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습니다. 저도 열심히 시민만 바라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곳곳에 혁신을 이끄는 리더들을 만나는 헬로 리더스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